오늘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인더스트리 클럽 시간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연구원님과 함께 또 산업에 대한 주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먼저 보시죠. 네, 중국의 저가 공세 그리고 감산, 철강에 대해서 하반기 전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철강 업종들은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중국 쪽의 수요라든지 이쪽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떨까요? 네, 중국 최근 발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일단 최근에는 6월 이제 중국 100개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이 나왔는데요. 중고주택 평균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6.6% 정도, 6% 정도 감소를 했고, 네. 또 신규 주택 평균 가격은 0.1%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주택 거래량이 개선 기미가 보임에도 불구하고 좀 가격이 떨어지거나 계속 상승폭이 줄어드는 이유는 네. 중국 정부의 이제 정책이 주택 재고 감소 노력에 좀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이랑 수량을 그냥 교환한다라는 느낌으로 네. 거래를 촉진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데이터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월 대비해서도 여전히 계속 전년 대비 감소세가 지속되고 네. 있습니다. 뭐 건물 판매 면적이라든지 뭐 부동산 개발 투자라든지 네. 그리고 주택 신규 착공 면적도 계속 전년 대비해서 감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비교적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 대부분의 중국 대도시들이 규제를 많이 좀 철폐를 하고 완화를 했는데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조심스럽던 베이징이 드디어 마지막으로 규제 완화를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첫 주택 구매 계약금을 30%에서 20%까지 줄였고요. 또 모기지 이자율도 모기지 이자율 하한도 3.95%에서 3.5%까지 낮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에 더 많은 정책들이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근데 이거를 철강과 엮어서 생각을 한다면 아무래도 정책 방향이 주택 재고를 축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철강제가 직접 이제 많이 들어가는 그런 착공 활동이 증가한다까지는 좀 보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요를 크게 촉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저희가 공급 측면에서도 같이 좀 살펴볼게요. 사실 중국산으로 철강제가 좀 가격적으로 싸기 때문에 이런 철강제가 유입이 되면 좋지 못할 것 같은데 지금 공급적인 흐름들은 어떨까요? 네, 최근에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으로는 중국에서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감산을 좀 촉구하는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6월 첫째 주에 중국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에너지 절약 및 탄소 배출을 위한 특별 조치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철강이랑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일단 2025년 말까지 뭐 고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작년 대비해서 1% 이상 줄여야 되고 네. 전기료 제품은 이제 2023년 대비 2% 이상 줄여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2025년까지 네. 이제 석탄 약 2천만 톤 그리고 이산화탄소 5,400만 톤에 달하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좀 계산을 해보자면 이제 연평균 중국이 감소시켜야 되는 조강 생산량이 약 1,500만에서 1,800만 톤 정도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말씀 주신 1,500만 톤에서 1,800만 톤, 이제 전반적인 볼륨과 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규모인지 저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볼륨이 어느 정도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1,500만 톤에서 1,800만 톤이다라 하면 일단 중국의 연간 생산량의 약 15에서 18% 정도에 달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중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데요. 이제 매년 약 10억 톤 정도의 조강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생산의 약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중국이 15에서 18% 정도를 감산한다라고 하면 글로벌로 따지면 전체 조강 생산량이 약 7에서 8% 정도 네. 감소하는 효과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만약에 중국에서 공급이 줄어든다면 국내 철강 시장에는 이제 어떤 영향이 올 수가 있냐 하면 아무래도 저가 수입제가 좀 감소를 하고 또 이제 원재료가가 안정이 될 수가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판가 우리나라 판가에 좀 안정이 되고 좀 이제 마진이 개선되는 마진을 방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기대감은 이제 존재하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에서 철강 가격이 좀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아직 완벽하게 반영된 상황은 아니다.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지난주에 중국에서 복건성에서 이제 도시들 중 첫 번째로 공식적인 문서로 이제 2024년 조강 생산 관리 이제 관리 업무와 작업 배치 계획이라는 이제 문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 이제 정책 영향이 점점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이다라고 좀 저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철강에 대해서 가격 반등 시점을 대략 연구원님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세요?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부터 점차 정책을 도시들이 행동을 내세우고 있고 네.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점이 2025년 말까지이기 네. 때문에 빠르면은 이제 올해 말 그리고 뭐 늦어도 2025년 상반기에는 좀 반등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철강과 관련된 모멘텀들 먼저 좀 살펴드렸는데요. 그리고 다음으로 한동안 굉장히 핫했던 구리 가격도 좀 보겠습니다. 구리 강세가 어느 정도 계속 뭐 사상 최고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다가 최근에 좀 잠잠하더라고요. 구리 가격 동향 짚어주시죠. 네,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균으로 보았을 때 1분기에 톤당 8,400불, 그리고 2분기에는 이제 9,800불 정도까지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일단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한 이후로 지금 구리 가격의 급등한 이후로 이제 네.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냐 하면 이제 중국 내에서 이제 관련된 산업들의 수요가 좀 위축이 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기동 제품 생산이 좀 둔화를 했고 이제 중국의 구리 재고가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났는데요. 네네. 이로 인해서 구리 가격이 상승했던 것에 약 50% 정도가 이제 그대로 반납이 되는 흐름들이 네.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러나 이제 처음에 이제 AI발, 데이터 센터발 관련 그런 수요 흐름으로 또 급등세가 좀 더 심화가 되기 전에 구리 공급 부족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네. 이제 이러한 근거는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024년에 기존의 국제 구리 연구 그룹에서 기존의 공급 과잉 예측을 했었는데요, 네. 연초에. 근데 이제 또 다른 기관인 WBMS라는 기관에서 2024년에 정년구리가 공급 부족이었다라고 좀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국제 구리 스터디 그룹에서도 이제 네. 6월에 또 새롭게 발표를 했는데 기존에 전망을 했던 공급 과잉 폭이 훨씬 이제 적었다라고 네. 좀 새롭게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중국의 이제 구리 재고 흐름이 다시 이제 감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수요 회복에 대한 신호로 읽히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더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구리가 이제 반등하려는 신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구리 가격에 대해서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비철금속 섹터도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었잖아요. 종목별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든지 신고가 랠리가 펼쳐지기도 했었는데 어떤 종목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풍산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2분기에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2분기 재추정치를 말씀을 드리자면 연결 매출액은 1.3조 원에 영업이익은 약 1,300억 원, 1,290억 원 보고 있는데요. 이게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이제 컨센서스 부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신도ong 부문에는 이익률이 좀 꽤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리 가격이 2분기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메탈 게인 발생이
이제 약 380억 원 정도로 저는 발생할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뭐 간단히 다시 말 정리를 해드리면 아무래도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과 연동되는 판가도 함께 오른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이제 원재료인 구리를 구매하는 시점과 또 이제 그 제품을 판매하는 시점이 약 뭐 2개월 정도 그런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그런 근거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하는 효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또 이렇게 구리를 원재료로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좀 해지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이익 증가 효과가 상쇄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네. 풍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재료를 이제 해지를 하는 비율이 30% 정도이기 때문에 네. 이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사이클에서는 이제 이익 상승 효과가 그래도 비교적 크게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3분기까지 좀 넘어갔을 때는 그 영향이 좀 없어지지는 않을까 좀 우려스럽기도 하고요. 사실 풍산의 경우에는 이 탄약과 관련돼서 또 방산 부문에서도 굉장히 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크잖아요. 그럼 전반적으로 사업에 대한 실적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제 3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도 또 있는 상황인데 3분기 제추정치 같은 경우에는 연결 매출액 1.1조 원의 영업이익은 700억 원 정도로 이제 2분기 대비해서는 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왜냐하면 이제 방산 부문 같은 경우에는 납기 스케줄이 이렇게 1년이 쭉 있으면 네. 이제 2분기에 최대로 좀 몰려 있고 또 그 다음에 3분기 다음에 4분기가 최대 성수기로 몰려 있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상승세가 안정화가 되면 이 메탈 게인 영향이 좀 줄어드는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가장 좀 우려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이제 이 구리 부분의 이익보다는 앞으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방산, 탄약 부문이 네. 이끌어 나가는 성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9월에 이제 폴란드 방산 수출 계약 2차 계약이 지금 네네.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루마니아에도 K9 자주포 수출 계약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페루와도 이제 MOU를 맺은 게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국내 무기 체계에는 가장 호환이 잘 되는 것이 이제 풍산의 포탄 탄약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풍산의 탄약 수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계속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또 글로벌 정세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대구경 탄약 쇼티지가 네. 계속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이랑 유럽도 이 대구경 탄약을 지금 증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 부족 예상이 지속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 때문에 풍산 역시 2025년 상반기까지 155mm 네. 대구경 탄약 생산 능력을 2배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풍산의 경우에는 확실히 방산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을 함께 살펴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업, 고려아연도 볼게요. 최근에 아연이라든지 연 가격이 또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많이 반등을 주고 있어가지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도 있는 것 같은데 2분기 고려아연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고려아연 역시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시장 컨센서스를 훨씬 뛰어넘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2분기에는 뭐 구리뿐만이 아니라 뭐 귀금속이나 아연, 연 같은 산업금속 가격도 반등세가 지속이 되었던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2분기 지금 이익 추정치 상향이 꾸준히 지금 이익 추정치 상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금속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이제 가격단에서 좋을 거로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별도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자회사들의 흐름도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재련 사업을 하고 있는 SMC 같은 경우에도 가동률이 정상화가 되면서 흑자 폭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제 미드 싱글 이익률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스틸 사이클 이라는 자회사는 원료 전처리 시설이 가동이 되면서 지금까지는 좀 적자가 지속되었는데 네. BEP 달성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리 측면에서 또 고려아연의 그런 성과들을 좀 고려아연의 움직임들을 살펴보면요. 일단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현재 3만 톤 정도의 구리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수익 구조상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수익 구조상 고려아연이 이 비철 금속 기업들 중에서는 구리 가격의 이제 구리의 높은 가격 수혜를 좀 비교적 가장 오래 네. 향유할 수 있는 기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고려아연은 그 구리를 원재료로 하기보다는 구리 자체를 네. 상품으로 하고 있는 기업이고, 또 이제 이 구리를 정광 부산물이나 스크랩에서 생산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광산 기업에다가 대가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페이어블이라는 그 대가 지불해야 되는 비중이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이익률 자체도 높은 편이고, 가격이 상승할 때 외형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2028년까지 현재 3만 톤에서 15만 톤까지 네. 구리 생산 능력 증설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 중에 5만 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재련 부산물을 원료로 할 거고, 네. 또 10만 톤은 스크랩을 원료로 하는 리사이클링 방식을 채택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2028년에 15만 톤 증설을 한다면 고려아연에서 지금 제공하고 있는 가이던스는 매출액 1.3조 원에 이익률은 미드틴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그런 스크랩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기 위해 미국의 금속 스크랩 트레이딩 기업인 캐터맨이라는 자회사도 100% 인수를 하면서 준비를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려아연은 또 구리 쪽에서도 또 다른 이 수혜감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체크를 드렸습니다. 부산물이나 스크랩으로부터 구리를 추출한다는 점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관광업체들도 좀 볼게요. 사실 정책 모멘텀을 타고 최근에 좋기도 했었는데 국내 관광 기업들 가운데 좀 볼 만한 그런 종목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국내 관광 기업들이 최근에는 석유나 천연가스 그리고 해상풍력 같은 에너지 시장에 활용되는 그런 대구경 관광에 투자를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일단 저는 이러한 측면을 중심으로 본다면 세아제강 지주를 좀 소개를 드리고 네. 싶습니다. 일단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해외에 다양한 국가들의 지금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미국이나 중동 쪽의 생산 기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LNG 이제 천연가스 프로젝트가 2025년 이후로 굉장히 많이 타임라인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요. 네. 세아제강 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자회사인 세아제강뿐만 아니라 그 해외 자회사들이 미국이나 중동 쪽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나 아프리카, 모잠비크 이런 국가들을 중심으로 글로벌 LNG 프로젝트에 모두 이제 이렇게 수주 레퍼런스를 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시장뿐만 아니라 그리고 해상풍력 쪽으로 본다면 세아제강 지주는 이제 자회사 세아윈드가 영국에 있는데요. 이제 지금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관관을 생산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영국에 24만 톤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연말에 공장 준공을 하고 내년부터 좀 매출 발생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2건의 수주 공급 계약을 지금 체결을 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 공급 계약의 규모로 보았을 때 지금 이미 3년치가 넘는 생산량을 보장하는 수주가 꽉 차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주요 디벨로퍼나 그리고 스웨덴의 국영 전력 회사들로부터 받은 수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뢰성, 이제 유럽의 그런 주요 국가와 기업들로부터 신뢰성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지주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더스트리 클럽 씨가 오늘은 철강과 관련된 섹터들 그리고 또 관련된 구리 가격까지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님과 함께 했습니다.